자, 20페이지 질량 보존의 법칙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우리가 반응 전후에 이렇게 확 반응에서의 반응 전후에서 물질의 총 질량이 보존된다고 했었고요. 입자가 변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반응 후에도 다른 입자가 어디 빠져나가지 않는 한은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의 가정이 있죠. 닫힌 공간이 될 때 일정이 항상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고, 만약에 열린 공간인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그러면은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기체가 빠져나가는 질량만큼 감소할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그것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는 1772년에 라부아지에라고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물 분해하는 반응에서 우리가 라부아지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 라부아지고요. 그래서 질량 보존을 법칙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 물을 분해하는 반응에서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찾아왔었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는 거고, 성립하는 까닭은 그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요거에 전제되는 이론은 돌턴이라는 학자가 영국 사람인데요. 원자설을 주장해요. 우리가 2학년 때 보일의 원소설을 배우잖아요. 보일의 원소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가 원소설을 최초로 입증했잖아. 맞다는 거를 증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턴의 원자설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일의 원소설은 지금 와가지고는 조금 이제 고칠 것들이 많고요. 돌턴의 원소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과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잖아요. 그건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건데, 그거에 대한 기본 바탕이 이제 돌턴의 원자설이고, 일정 질량을 가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나머지 우리 현대 화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보시면요,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연소 반응 이렇게 있는데요.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량이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가 항상 질량이 일정하다더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경우는 기체가 발생하니까 뚜껑이 닫혀 있는 공간에서는, 용기에서는 질량 변화가 없을 거고, 뚜껑이 열려 있다면 그 기체가 발생한 만큼 질량이 빠져나가겠죠. 그것만 고려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뚜껑이 닫혀 있는지 뚜껑이 열려 있는지만 참고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기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기체가 발생한 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뚜껑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체크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질량이 일정하고, 열린 용기에서는 기체가 발생해서 밖으로 날아가니까 그만큼 질량이 감소한다. 고려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철 같은 경우는 산화철이다. 그러면은 열린 용기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닫힌 공간에서는 질량 변화가 없다고 고려하면 되고, 열린 공간에서는 만약에 철에 산소가 달라붙는 연소 반응, 철의 연소 반응이다. 그러면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질량이 증가한다 그랬지.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는 고려해 주시면 되고, 나무나 종이 같은 거를 태워, 여러분들 뭐 이제 많이 보셨지만 나무나 종이를 태우면 뭔가가 질량이 감소되잖아요. 그치? 왜? 얘네가 아까 전에 제가 연소 반응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기고 나머지는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겠죠. 열린 공간에서. 알겠죠? 그것만 고려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는 오른쪽에 닫힌 용기에서 강철손과 나무의 연소 모형이 있는데 질량 변화가 없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열린 용기에서는 혹은 열린 공간에서는 질량 변화가 있다. 철 같은 경우는 녹이 슬면서 질량이 증가한다. 알겠죠? 나무나 종이 같은 경우는 타면서 재가 돼서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한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알겠지?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우리 가장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요. 여기 제일 어려워. 1단원에서 3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학 반응식을 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요거랑 2단원에 나오는 이제 수증기에 대한 거거든요.
있거든요. 일단 참고해 주시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요. 일단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원자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제 과학자들이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그램이 있겠죠. 그 그램 질량이 아니라 그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제일 가볍고 제일 많은데 어쨌건 수소는 1로 기준은 탄소예요. 탄소를 12로 기준을 했고요.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지구상에 탄소로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치?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체 아니면 주변에 탄소로 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측정을 하게 됐고요. 탄소를 12로 기준하는 거 좀 애매하긴 하지만 12로 기준을 하고요. 했더니 수소는 탄소의 1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1로 잡은 거예요. 탄소는 12, 질소는 14로 측정을 하고요. 산소는 16. 좀 무거운 편이에요. 기체 중에서 그러지. 그리고 황 같은 경우는 이제 32, 염소는 35.5, 구리는 64, 마그네슘 24. 특히 오늘 하는 것 중에 일정 성비의 법칙은 요거를 잘 기억하고 구리 64, 마그네슘 24를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보면요, 1799년에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이제 증명했다라는 거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 쳐놓고요. 예를 들면은 H2O라는 거는 우리가 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물을 구성하는 분자에는 항상 수소가 2개가 있고 산소가 1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2대 1로 결합을 한다. 하는데 얘가 특정 질량비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요. 수소는 1이고 수소는 1이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산소는 16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입자 B가 있잖아요. 입자의 질량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 사이에도 이런 결합하는 B가 있고 결합하는 B에 따라서 이렇게 원자들을 대입해 보면은 분자도 특정한 질량 B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H2O 물과 H2O2라는 과산화 수소가 있어요. 두 물질 사이에 볼게요. 과산화 수소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 더하기 산소가 몇 개? 2개가 있잖아요. 2 곱하기 16이 되겠죠. 2 더하기 32니까 34. 그래서 물은 항상 18일 정도의 상대적인 질량을 가지는 거고 H2O2는 과산화수소는 항상 34 정도의 질량을 가진다는 거고 각각의 그 이유는 각각의 분자마다 수소와 산소 같은 원자들이 상대적으로 결합한 B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분자들도 상대적인 어쨌건 질량 B가 정해진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성립하는 까닭을 보시면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거기다 밑줄에 넣고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B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H2O는 2대1, H2O2는 1대1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또 한번 연습도 해볼게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가 12, 그 다음에 산소가 16이니까 28이죠. 그리고 CO2는 12 더하기 2 곱하기 16이니까 12 더하기 32에서 44 그런 식으로 일정한 질량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결합하는 거에 따라서 결합하는 원자 B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질량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뭐 당연한 건데요. 혼합물에서는 각각의 화합물들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지? 여러 가지 분자들이 섞여 있는 거니까 무시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화합물에서 이런 식으로 H2O가 되는지, H2O2가 되는지,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상대적인 질량비가 정해지겠지. 당연한 얘기고요. 외우는 건 아니에요. 3번.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거를 만약에 가렸어. 이렇게 가렸어. 질량비가 요 물질은 이렇게 주어졌고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에서 18 정도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가지더라. 과산화수소는 가리고 질량비가 이렇게 해서 34 정도 되더라. 그러면 다른 물질인 거잖아요. 그죠? 같은 물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모형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요거를 모른 채로 갑자기 이제 숫자가 딱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원자의 질량비 1대 16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자들 이미 정해놓은 거다.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요. 물 같은 경우는 분자 모형은 H2O 수소 대 산소가 2대1로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원자의 질량비는요 1대16으로 돼 있고요. 성분 원소의 질량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2, 이게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 얘가 8.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비는 1대8로 구성이 되더라. 이런 말이고요. 요거를 한번 해보면요. H2 1대 2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자 수소는 2g, 수소는 2개 있죠. 그리고 산소는 1개 있죠. 그리고 여기는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 16, 18. 그죠? 그래서 반응 전에 질량 B, 2, 16 합쳤더니 18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일정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그 다음에 반응하는 비율이 1대 8대 9가 된다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한 화물 혹은 한 분자 내에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더라고요. 1대 8로 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정 성분비에 대한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표 아래쪽에 성분 원소의 질량비에다가 동그라미 별표를 쳐놓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 암모니아도 보시면요. 암모니아는 원재 개수비가 이제 NH3니까 암모니아는 NH3고요. N은 이제 14가 되겠고 H는 1자리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대 3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상대적인 질량, 분자의 질량을 보시면요. N은 14 더하기 1 곱하기 3 해서 3 곱하기 1 해서 17이라는 상대적인 질량을 갖는 거고, 이 NH3 암모니아 안에 N은 14만큼을 차지하고 수소는 3만큼 차지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해보면요. N2 더하기 3H2 2NH3가 되잖아요. 그래서 N이 14 일단은 질소는 N자리가 14자리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2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자리가 3개 있는 거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17에서 34. 그래서 보시면 28, 6 반응 전에는 34였던 게, 그치? 각각 28과 6이었던 게 반응 후에는 3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량이 보존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일정 성분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 H2 더하기 O2 H2 그러면은 H2가 2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고, 더하기 O2는 32가 되고, 여기는 18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18. 그러니까 2 곱하기 18에서 36. 4 더하기 32가 36으로 질량이 보존되더라. 그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빨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분자 산물 안에 이제 수소와 산소 같은 원자들이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산화탄소도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2고 C는 12가 되고요. O는 16인데 2개가 있지. 그러니까 32가 되겠죠. 그럼 12대 32 하면은 몇 대 몇이죠? 4로 나누면은 3대 8? 3대 8의 비율로, 질량비로
결합을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성분 원소의 질량 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산화구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제가 30초 후에 한번 다시 써볼게요. 산화구리는 구리가 제가 아까 전에 64라고 말씀드렸고요. 산소는 16이야. 그러니까 64 대 16이니까 4대 1로 이제 질량이 결합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CO를 아까 전에 CO가 되는 반응이 우리가 2CU 더하기 O2 구리에 대한 연소 반응 해보면은 2CU5였죠. 2대 1대 2.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떻게 성취하는 보면요. 요거는 2 곱하기 64. 그지? 산소는 16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32 하시면은 여기 얼마니? 128 더하기 32가 되겠고요. CO는 여기서 64와 16을 더하면은 80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80이니까 160이야. 여기서 160이 되는 거 봐봐요. 128 더하기 32 하면 16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 전과 반응 후와 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하고 CO가 되는 이 질량 비도 성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몇 대 몇인가를 보시면요. 128대 32는 몇 대 몇? 128대 32대 160을 비율로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몇 대 몇일까요? 이게 32로 나눠지지. 4대 1대 5. 그래서 CO에 대한 반응은 4대 1대 5가 된다. 반응전은 4대 1 합친 거니까 그지? 4대 1대 5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에서는 산화마그네슘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산화마그네슘도 한번 제가 써놓을 테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EMG 더하기 O2 EMG5고요.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데 안 보고 한번 쓰로 해보시고요. 마그네슘은 24야. 그래서 어떤 질량비로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요 식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대전환부의 법칙은 산화구리 혹은 산화마그네슘 두 개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표나 그래프에서 주어질 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립하는 건데 어쨌건 뭐 결과를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은 4대 1대 5가 되고요. 얘는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할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결합이라는 거는 개수비나 반응수의 비, 입자수비, 뭐 반응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질량비요, 질량비. 다른 거야, 앞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네, 마그네슘은 24라고 했고요. 2 곱하기 24 더하기 산소는 16인데 2 곱하기 16 MgO는 24 더하기 16이 40이니까 얘는 2 곱하기 40에서 80이야. 그죠? 80이 되는지 보시면요. 여기도 48 얘는 32니까 48, 32 합치면 80 됐다. 그죠? 비율을 따져보면요. 얘는 16으로 나눠지잖아. 3대 2대 5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3대 2가 합쳐져서 5가 되는 거. 4대 1이 합쳐져서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5 안에 이런 비율로 결합이 되더라. 5 안에 4대 1로 결합이 되더라 라는 게 이제 일정정도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요거 외우세요. 산화구리에 대한 연소 반응은 4대 1대 5 산화마그네슘에 대한 연소 반응은 3대 1대 5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나 뭐 문제집 볼 때는 표나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잖아요. 데이터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는 건데 우리는 결과를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요. 결과를 외우고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풀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산화 구리에 대한 연소 반응은 4대 1대 5로 질량이 결합하더라. 산화 마그네슘에 대한 연소 반응은 3대 2대 5로 질량이 결합하더라. 이거 외우시면 돼요. 두 가지. 두 번째, 이제 볼트와 너트 하기 전에 오른쪽에 7, 8, 9 먼저 풀고 볼트 너트 할게요. 자, 7번의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화합물에서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사이에는 원자의 결합비가 항상 일정하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고요. 5 맞고 2번 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으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혼합물에서는 예외 X. 화합물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그죠? 그 원자 사이에 상대적인 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맞고요. 8번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 화합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를 찾는 거예요. 분자. 그러면 산화철 디귿하고요. 암모니아 NH3 리을이 되겠죠. 9번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이야. 그래서 수소 6g과 산소 32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 36g이에요. 1대 8대 9니까, 그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반응, 일단은 H2 플러스 O2 써놓고 물이 되는 반응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가지고 2대 1대 2라는 걸 또 찾아내야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 6g. 얘가 32g. 했더니 얘가 얼마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아, 반응 전에 6g, 32g 있었으니까 합치면 38g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안 주어줘도요. 딱 봐도 O2는 O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32. 그대로네. H 1자리가 2개가 쏘리. 너무 대충 맞네. 자, 반응이 여기 6g, 32g이 만난 거잖아, 그지? 우리가 항상 1대 8대 9로 결합을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얘는 32g이야. 얘는 우리가 알기로는 1자리가 2개가 있고 하니까 원래는 4g까지만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지? 그리고 32g 반응해서 36g이 만들어지죠, 그죠? 남는 게 뭐니? 수소 2g이 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완전히 반응, 왜냐면 산소가 최대치까지 맞추고 얘는 반응하고 남는 게 있는 거네, 그죠? 그래서 답이 36g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9번에 36g이고요. 결합비는 우리가 1대 8대 9다. 1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아까 전에 했던 우리 산화 구리에서의 연소 반응이고요. 이런 식으로 표가 주어져요. 그래프가 주어지고 원래는 이제 그 그람 수를 찾아가지고 질량비를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가 될까 돼 있는데요. 그래프 한번 분석을 보시면요. 왼쪽에 어차피 있는데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구리는 4g이 결합할 때 산소가 1g이 결합해. 구리는 8g이 결합할 때 산소는 2g이 결합해. 구리는 12g이 결합할 때 산소는 3g이 결합한다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아 4대 1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11번에 1번은 4대 1이 되겠고요. 2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구리 20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얼마일까? 4대 1로 결합을 해. 이거예요. 이거 4대 1. 산화구리 그리고 산화구리. 그래서 얘가 4대 1대 5가 되는 반응이에요. 그지? 그런데 지금 구리가 20g이 주어졌어. 그러면은 산화구리는 얼마가 생성될까?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요. 4대 1대 5로 질량이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0g이 주어졌어. 그러면 얘는 5g이 결합하겠지. 그럼 얘는 25g이 생성되겠지.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답은 25g이고요. 다시 왼쪽에 와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을 만들 때의 질량비를 한번 보시면요. 볼트 2개와 너트 4개를 만들어서 이제 BN2라는 화합물을 만들 거예요. 일정 성분의 법칙에서는요, 이렇게 산화구리, 산화마그네슘에 대한 이제 질량비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하나 유형이 있고, 두 번째가 볼트 너트 문제가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형이 되잖아. 모형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BN2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볼트 2개, 너트 4개야. 볼트 2개, 볼트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개수가 합쳐져 있는 게 아니니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대문자를 써요. 이런 식으로 개수에다가 써. 2B 더하기 너트를 N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너트가 4개가 있는 거잖아. 했더니 우리가 결과물을 BN2를 만들래. BN2는 몇 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했더니 조합이 2개가 생겼어. 이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이제 짠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볼트 2개, 2B 더하기 너트가 6개가 있는 거네. 이게 기본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BN2 쓰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거 2개. 너트가 2개가 남았죠. 2N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각각의 볼트와 너트의 질량을 딱 주어져. 그래서 질량비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밑에 볼트와 너트는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는 거. 개수비라는 건 이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고요. 2대4니까 1대2가 되겠죠? 개수비는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고요. 여분의 물질은 결합하지 않고 남는다. 밑에 화합물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 볼트를 5g으로 주어지고 볼트를 5g, 너트를 2g으로 주어졌어요. 요거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화학 반응식에서의 질량비를 한번 볼게요. 볼트는 5g이야. 5g짜리가 2개. 2 곱하기 5 그리고 4짜리가 2짜리가 4개.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8이죠. 그래서 여기는 18이 18이 되는지 볼게요. B는 5, 그 다음에 N2는 4, 그러면은 9니까 2 곱하기 9니까 18. 그래서 화학 반응 전의 질량과 화학 반응 후의 질량이 일정하죠. 질량 본인의 법칙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 비율은 10대 8대 18, 그러니까 이로 나누면 5대 4대 9의 비율로 결합을 하더라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반응식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비는 B 대 N이 이 식에서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는 B 대 N은 2대 1로 1대 2 1대 2의 개수비로 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질량비는 5대 4로 결합을 하더라.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야. 개수비라는 거랑 질량비라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B대 N2가 되겠네. 자, 밑에 이제 3번 볼게요.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인데요. 별표 쳐놓고요. 볼트너트 문제 아니면은 산화구리, 산화마그네슘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3번은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산화마그네슘 생성 반응의 질량비도 있어요. 둘 다 같이 외우는 것인 거고, 산화구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대 1대 5 알겠죠? 4대 1대 5. 산화마그네슘은 3대 2대 5 알겠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산화구리가 그 다음이 산화마그네슘 나오니까 요거 먼저 외우시고 4대 1대 5, 그 다음에 3대 2대 5. 다행히도 둘 다 결과물은 5니까 4대 3대 2만 외우시면 되겠지. 자, 산화구리에서 생성 반응 아까 봤는데요. 다시 보시면요. 구리와 산소가 만나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 4대 1대 5가 되고요. 질량비가 그래프로 보시면요. 그래프가 뭐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생성물만 나올 수도 있고요. 생성물과 반응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왼쪽에서는 산소와 구리 생성물만 나와 있는 거야. 여기서 산소 Y축에는 산소의 질량이고 X축에는 구리의 질량이겠지. 구리의 질량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해서 5라는 산구리라는 생성물을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지금 4대 1로 결합하는 생성물들의 비가 나와 있는 거고요. 4대 1로 확인할 수 있죠. 구리 대 산소가 4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요. Y축이 산화구리 CuO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죠. 그럼 얘는 어차피 지금과는 똑같을 텐데 그래 데이터를 보시면요. 얘가 4고 얘가 1이 아니라 5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4대 5로 결과물이 생성된다. 요 4와 5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는 X축은 뭐고 Y축이 뭔지를 보시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아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ECO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는 연소 반응은 4대 1대 5다. 이거를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다가 이거를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4대 1대 5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거거든요. 산화마그네슘은 그래서 3대 2대 5다. 이것만 꼭 메모를 해 놓으시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산화구리는 4대 1대 5, 산화마그네슘은 3대 2대 5. 그래서 오른쪽에 산화마그네슘 생성 반응의 질량비 보시면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 생성되는 거 있고 3대 2대 5 그래프 산소 마그네슘이니까 3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오른쪽에 10번 보시면요. 화합물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 B를 구하시오 돼 있는데 한번 구해볼까요? 1번, 2번. 볼트는 3g, 너트는 2g으로 주어져 있어요. 화학 반응식을 먼저 쓸 수 있어야 되고 볼트 더하기 너트가 2개 만나서 BN2가 되더라. 그래서 개수비는 1대 2대 1대 질량비는 B가 3g 너트는 2g짜리가 2개 4g 그래서 얘는 그럼 7g 되겠죠. 3 더하기 4니까 그래서 질량비는 3대 4대 7이더라. 요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3대 4고요. 2번은 볼트 20개, 널트 30개래. 볼트 20개. 그 다음에 너트 30개. 우리가 봐봐. 개수비는 1대2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수비가 1대2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최대치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한계치가. 얘가 만약에 20개를 한계치로 잡는다면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너트는 4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얘를 최대치로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15개까지만 쓸 수 있는 거지. 15개, 30개, 그 다음에 15개가 되겠죠? 15개, 15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고, 15개가 결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써보면 되겠죠? 15개, 30개. 체례를 만들 수 있는 화합물 BN2는 15개가 된다. 개수비가 1대 1대 1이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좀 쉬었다가 할 건데 그 전에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이제 실험 문제만 조금 보고 이제 쉴게요. 이제 도가니에다가 질량을 측정하고요. 도가니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구리가루를 넣었어요. 0.4g, 0.8g, 1.2g, 1.6g, 2.0g. 그래서 구리가루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가열한다 돼 있는데 이제 산소를 공급해서 연소 반응이잖아, 그렇지? 이제 탄 거야. 그러니까 까맣게 탄 거고요.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검은색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화학식을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어야 돼. 산화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는 화학 반응식 일단 먼저 써놓고, 그죠? 결과를 보시면요. 0.4, 0.5 구리가 0.4인데 산화구리는 0.5g이더라. 그럼 산소가 얼만큼 붙었다는 거니? 0.1만큼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리가 0.8일 때는 산화구리가 1.0이더래. 그러면 산소가 0.2만큼 붙었다는 소리잖아요. 구리 1.1 때는 1.5가 됐다. 그럼 0.3만큼 붙었다는 소리고 1.6이다, 2.6이다. 그럼 0.4만큼 붙었다는 소리고 2.0일 때는 2.5가 됐어. 0.5만큼 산소가 붙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를 봤더니 4대 4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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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1이구나 라는 거를 해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로 점을 찍어가지고 쭉 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4대1 때 오른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정리 보시면요. 구리 가루를 가열하면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일정 성분의 법칙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죠. 했죠? 밑에 이제 화학 반응식 ECU 더하기 O2는 ECU5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고요.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 일정 성분 B 법칙이 성립한다. 밑에 1번하고 2번, 3번 다 풀어볼게요. 3번은 풀지 말고 1번하고 2번만. 자, 1번 구리의 질량에 관계없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관계없이 아니죠. 구리의 질량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서 산소의 질량도 증가할 수 있겠죠. X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B는 일정하다. 맞죠? 구리 8g이 완전히 반응하기에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1g이다 돼 있는데요. 4대 1대 5니까 산소는 2g이 필요하겠죠. X
구리가루 10g이 산소와 완전히 반응하면 산화구리 12.5가 생성된다. 4대 1대 5니까 4만큼이 1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가 되려면은 12.5가 되겠지, 그치? 얼마인지 아나요? 구리가 10g이 필요해. 그러면 산소는 4대 1이니까 2.5g이 필요할 거고요. 산화구리는 12.5g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대로 그냥 대입한 거예요. 4대 5, 10대 12.5. 4번에 5고요. 5번 반응하는 구리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일정하지 않다는, 질량비가 일정하다고 지금 배운 거잖아요. 그죠? 틀렸고요. X. 2번은 그래프 보시면요. 자, Y축과 X축에 뭐가 쓰이는지 뭐라고 그랬죠? Y축에는 산화구리야. 산화구리. 그러니까 반응물이죠. 결과물이야. 그지? 그리고 X축에는 구리의 질량이에요. 거꾸로. 반응물, 생성물 결과물이고 반응물은 CO, 구리.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얘가 4일 때 얘가 5잖아요. 그리고 얘가 8일 때 얘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4g이 산화구리 5g이 된 거잖아. 그럼 1g이 증가했죠. 그 1g이 산소인 거죠. 그지? 그래서 산소는 1. 그 다음에 구리가 8일 때 산화구리가 10이잖아. 그러니까 산소는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CU, 그 다음에 CU5일 때 CU는 4, CO는 5. 산소가 CU가 8일 때 CO는 10. 얘는 12일 때 15. 얘는 16일 때 2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표가 주어지면 그래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문제는요. 20번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20번이라든지 20번? 여기는 20번? 20번처럼 이 세 개 중에 세 개의 조건 중에 두 개 정도만 나와요. 생성물만 나오거나 생성물과 반응물만 나오거나 반응물과 생성물만 하고 하나씩만 나와가지고 하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 문제가 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위에다가 산소 쓰고 산소는 1이겠지, 2겠지, 3이겠지, 4이겠지를 찾을 수 있어요. 써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반응 비율을 외우라고 했지. 산화물이 4대 1대 5, 산화마그네슘 3대 2대 5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3번은 구리 24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인데요. 4대 1대 5니까 구리 24야. 그 다음에 얘는 6이 필요할 거고 얘는 30g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산화구리의 질량은 30g이 되겠지. 라고 이제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할 건데 30분간 쉴게요. 30분간 쉬고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